앞으로는 서울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에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해한 담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분이죠.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노영희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한때는 담배 피우는 거,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멋지다, 또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흡연자들에 대한 어떤 시선 굉장히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허용되던 것, 그리고 네. 뭐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네.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것, 부끄러운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바뀌었죠. 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부터 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권리하고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서로 이제 약간 다툼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쳐 나가야 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흡연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금연운동협의회를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죠. 그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연권들만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혐연권들만 너무 강해져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모든 국민들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진실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이 이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입장이나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걸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협연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예.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권의 측면에서 그런 예. 측면에서 그리고 이 흡연이라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비용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들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흡연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안을 검토 중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그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네. 그래서 뭐 빠르게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벌써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이 제안한 5가지 정책 의제가 있었는데 네. 그 의제를 두고 투표를 했어요.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그래서 14,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88%가 이 보행 중 흡연은 정말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조에 힘입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이 보행 중 흡연을 단속화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보행 중 흡연 금지가 88%나 찬성을 했어요. 지금 우리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가 7.67%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데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네. 흡연자는 언제나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심지어 이 금연 정책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라고 하는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 아마 정말로 거리를 걷다 자기 앞에서 날아오는 그런 연기들 자체가 예. 정말 불쾌한, 저 역시도 그것이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한 생각으로 와닿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술은 내가 안 마시면 안 마실 수 있다. 근데 담배 연기는 날아오는 걸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는 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길빵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 변호사님은 특별히 불쾌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저는 임신했었을 때 네. 보통 이제 임산부들이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걸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걸었어요. 정말로 길거리를 걸었어요. 말 그대로.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흡연 인구가 많았었고 맞습니다. 당연히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제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를 걷는데 아저씨들 지나가면서 담배 연기 훅 들어오고 예. 마주 보면서 오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꽁초도 날라다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가버렸는데 연기는 계속 절 쫓아오는 그런 그렇죠. 상황까지 계속 돼 있어서 정말 내가 임신해서 건강하려고 애기 잘 날려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예. 상당히 놀랐던 경험이 있었죠. 이성규
그 대표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 저도 흡연자가 정말 미울 때는 네. 이 출근길에 참 상쾌한, 특히 요즘같이 좋은 공기 있을 때 네. 며칠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그 짧은 출근 시간에 이제 옆 그 동에서 나오는 흡연자께서 바로 담배를 물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혹은 또 그 연기들이 저한테 날라오면 사실 출근길 자체가 좀 이렇게 괴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 후배가 SNS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분들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갈등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 후배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몰상식한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올리는 건데 그러다가 혹시 신원이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떤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심각한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뭐 그 피해자가 특정이 되게 되면 또 네티즌들이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자체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눈을 좀 가려준다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해주시는 게 좋죠. 예, 어쨌든 예.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다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던 건모 씨가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이분 서대문구 살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중년 남성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예. 이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불을 갖다가 턱 던져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아들이 그 담배 이렇게 털지 않습니까? 맨 끝에 그 불 있는 곳을 예. 그 불씨라 그래야 돼? 불똥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볼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아니 왜 애를 데리고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냈다는. 아하, 그래서 지금 예. 적반하장의 상황이 있었고요. 예. 또 지난해 7월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주머니가 이제 있었었는데 예.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그 불똥을 이렇게 딱 튀기니까 손가락으로. 그게 이제 아이에게 또 닿아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담배 때문에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길거리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앞차 운전사들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털어버리는. 그런 다음에 터는데 자기 차에다가 또 꽁초를 안 버리고 바깥으로 이제 길거리다 버려요. 많죠. 예.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불똥이 뒤에 있는 차에까지 오기도 해요. 이렇게 세게 던지시니까.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사실은 생각보다 사실은 많은데 이게 이제 겉으로 발표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숨어있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죠. 예,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소한 거리를 다니면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아까 건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강을 지킬 권리 이 두 개는 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게 찬반 양론으로 갈려서 갈등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가장 이 갈등의 핵심은 영원토록 가는 갈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예. 한시적인 갈등인 것인데 예. 그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이제 절반에 가까운 40%가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만 볼 경우에는 5대5, 4대6 정도의 비율로 찬반이라는 어떤 그 양립되는 어떤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예. 근본적으로 흡연율이 점점 줄어든다면 사실 이 갈등들도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갈등들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사실 이제 이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뭐 어떤 가치들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 누가 이제 담배를 기호식품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행복을 위한 그 흡연할 수 있도록 흡연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 권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들이 조금 시대적으로 이제는 조금 옛날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제 주변에 이제 흡연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나가서 담배를 피는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잠깐 동안에. 그리고 주로 서민들이 이 짧은 시간에 그 어떤 위로와 또 만족을 얻기 위해서 흡연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그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금연론자들하고 좀 이렇게 분리하기만 하면 조금 그 흡연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흡연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들은 사실 비흡연자도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을 그 흡연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가 방치한다는 것은 예. 우리 후대에게도 사실 많은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현재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기쁘게 보이시지만 아하. 그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향후에 어쨌든 흡연하는 사람들이 비흡연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는 결국 사회가 떠안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예. 이 협연권보다는 건강권을 통해서 저분들을 빨리 금연하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노영희 변호사님도 혐연권을 더 중시하시는 편이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권리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간에 상충할 때. 상충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익에 더 우선하는 그런 권리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특히 흡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한다 이런 권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질문을 바꿔드리고 싶은 게 일단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상태에서 흡연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흡연 구역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흡연자들은 항상 불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거리마다 전부 다 금연구역이더라. 그럼 우리는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길거리에 쫓겨다녀야 되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담배 규제 정책 혹은 네. 금연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의 가장 핵심은 결코 흡연자를 괴롭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일단 네. 이런 정책들이 바람직한 것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인데 예. 흡연하시는 분들을 자꾸 흡연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예.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흡연 구역을 또 많이 만들어주는 것 또한 예. 담배 규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을 또 손상시키기 때문에 예.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흡연 구역의 증가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나 예. 그다음에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이제 흡연자들은 주로 그러세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간접흡연 피해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담배를 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라에서 담배를 팔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런데. 자기네는 만들어 팔면서 예.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또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을 야기시켜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없게 만들면서 또 그거는 뭐 담배 피는 거는 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보행 중 담배 피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 흡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책적으로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유연하게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그 실외 흡연 금지 구역이 있고 실내 흡연 금지 구역이 있는데 네. 실외 금지 구역이 17,000여 곳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실내는 2만 8천 개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네. 24만 8천 곳.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것들을 그렇죠.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흡연이 허락된 곳, 네. 그곳은 뭐 43건? 예.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배를 어디서 피우라는 거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금연 아파트를 어느 날 갑자기 지정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러고 나니까 뭐 담배를 피우실 분들이 뭐 베란다 당연히 못 피우는 거겠죠. 나가서 피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에서도 못 피우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피우고 싶으면 저기 뒤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근처 가서 피워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져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쪽에서 좀 제도 보완이나 정책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지금 그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그 혐연권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때 영업장에서 자꾸 뭐 몇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곳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규제가 시작되니까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를 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연 권리도 우선하기 때문에 그 규제는 정당하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보행 중 흡연 규제하는 거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2001년도에 도쿄 중심가에서 어떤 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남성분이 담배 피우다가 담배 불똥을 튀면서 어린애가 눈에 맞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실명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길거리, 실외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지금 막고 있는, 규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뭐 조금 뭐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벌금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실내에서는 좀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 의회의 최판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예. 최판술 서울시의원입니다. 예. 서울시 의회에서 2차례나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논의됐다고 알고 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근데 왜 예. 무산이 된 거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연 정책에 따라서 간접 흡연 피해가 이제 그 피해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금연 정책, 금연 구역이라든가 또 흡연 구역 설정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그 조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길거리 예, 최판술 의원님.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지금 그 진행이 되다가 2번이나 이제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 서울시 지역 그 전역이 이렇게 금지 구역이 된다고 해도 이 조례안에는 뭔가 그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단속 자체가. 네. 근데 그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담배 같은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니까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담배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담배 같은 것들을 금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금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뭐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는 그런 규제 만들어서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길거리 다니다가 담배를 펴요. 그래서 이 사람 신고하려고 딱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이미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단속이 어렵겠죠. 그렇지만 곳곳에 요즘엔 CCTV 같은 것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핸드폰에 다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증거 확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단속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좋겠죠. 예. 예, 지금 뭐 중간에 이제 전화가 좀 끊겼는데요. 최판술 의원 다시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 의원님. 예. 갑자기 예. 전화 끊겨서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두 번 그 조례가 무산된 데는요. 예, 길거리라고 하면 그 너무 광범위지 않습니까? 예.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담배 필 수 있는 공간, 즉 얘기해서 담배 필 수 있는 어떤 흡연 부스라든가 이제 흡연 그 지역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예. 이 너무 거리를 얘기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예. 이거는 이제 그 조례가 무산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요. 그 흡연권이거든요. 예. 예, 흡연권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담배 피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 흡연권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그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안은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길거리하고 이제 보행 중 그 흡연 금지는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보행 중에 담배를 피고 간다고 하면 뒤에서 따라가는 분들의 어떤 그 간접 흡연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한 11월 정례 때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아까 얘기를 하던 중에 좀 그 왔다 갔다 했지만 조례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보행 중이라고 특정을 지어서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는 여전히 의미 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서울시의 그 시민들께서 그
뭐랄까요, 뽑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서 예. 사실 저에게도 이제 서울시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요청들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모든 걸 법으로 다 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보행중 흡연 문제는 사실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캠페인이나 어떤 그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의 어려움들,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단속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외의 경우에도. 그런데 그 보행중 흡연까지도 이렇게 찾아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먼저 그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어떤 캠페인을 먼저 해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먼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행중 흡연 금지라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길거리에 서 있으면서 담배 피우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럼 보행 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맞추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규제나 조례안을 만들 때 문제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보행 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서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거 이것도 그렇죠. 역시 같이 막아줘야 피해가 거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흡연자들은 박탈감과 반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예, 이 시민들의 입장들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연 정책에 앞서서 정책 위반자들이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흡연자, 비흡연자의 상생안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흡연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다. 예. 그건 우리 서로 다 공유하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자기가 피우는 담배는 괜찮은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는 정말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혐연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스스로가 잘 아실 테니까 예. 일단 흡연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들을 좀 자주 많은 곳에 조금 일단은 당장 설치를 좀 해주시고 좀 깨끗한 걸 좀 예, 설치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좀 들어가서 피울 수 지저분하잖아요. 있게 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런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조금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예. 혹은 본인 건강도 나빠지니까 예. 조금 스스로가 좀 자제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흡연율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인상하고 담뱃값에 경고고림을 붙이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 담배를 안 팔면 되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흡연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당장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흡연율을 낮추면 이런 일들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흡연을 멈추고 금연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건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흡연 부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흡연구역, 흡연실이나 부스 같은 것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공기청정 장치를 아무리 넣어도요. 담배 연기는 절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흡연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자연풍이 통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막 만들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연기는 어디로 날아가요? 바깥으로 통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흡연도 또한 지켜주면서 흡연율을 낮추는데 치중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말씀 가슴 속에 좀 새겨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성규 이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